안녕하세요. 의학 채널 똑소리입니다. 이번 시간엔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시는 심근염의 치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근염 치료는 임상 양상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에 맞춰서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요. 심근염을 진단은 받았어요. 진단은 받았는데 큰 이상이 없는 경우가 있겠죠. 큰 이상이 없으면 보존적 치료, 그러니까 탈수가 있으면은 수액을 주고, 아프면은 진통제를 주고, 이런 정도 처치, 보존적 치료할 수 있고, 심장의 장애, 그러니까 심장하는 기능이 펌프 기능이니까 이 펌프 기능이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체외 순환기를 할 수도 있고, 우리 그 김준환 교수가 하는 그 바드, 심실 보조 장치 바드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심장 이식, 심장의 기능이 안 되면 이식까지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광범위한 스펙트럼의 질환이다. 심근염 치료를 보면 크게 심부전증, 즉 심장의 기능적인 부분을 치료해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부정맥 치료, 그리고 항응고 치료, 이렇게 크게 좀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좀 하나씩 좀 볼게요. 먼저 심부전증을 보면요, 심부전증이 혈역동학적으로 안정적이나, 이 얘기는 뭐냐면 혈압이라든지 맥박이라든지 이런 다른 그 심장의 기능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거야. 단 심박출량이라고 해서 심장이 쉽게 말해서 펌프질을 해주는 이런 기능이 떨어진다 하는 경우에는 이뇨제를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억제제, 베타 차단제, 이것도 심박출량이 35% 이하로 감소한 환자에게 사용할 수가 있다. 혈역동학적으로 좀 불안정한 경우가 있겠죠. 혈압이 불안정하다든지 맥박이 들쭉날쭉하다든지 이럴 경우에 심실 보조장치 바드, 벤트리큘러 어시스트 디바이스 바드를 사용할 수도 있고, 체외 순환장치 에크모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전격성 심근염, 즉 갑작스러운 심근염으로 심장 기능 저하가 된다. 그러면 기계장치를 사용해서 치료하면 자연스럽게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심근병증이 이런 기계적, 약물적 처치로도 해결이 안 되면 심장 이식까지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심근병증은 부정맥을 유발시킬 수 있어요. 빈맥, 맥이 빨라질 수도 있고 서맥, 맥이 느려질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심근염의 급성기에 나타나는데 보존적 처치만으로도 해소가 됩니다. 심전도 검사는요, 무증상이지만 치명적인 부정맥을 잡아내는 검사예요. 그러니까 증상이 아무것도 없는데 순간순간 지나가는 그 부정맥들, 위험한 부정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잡아내는 역할을 하는 게 심전도가 되고요. 심전도 모니터링을 할 때는 그 급성 심근염이라든지 불안정성 심근염, 혈역동학적으로 불안정한 이런 상태, 어떻게 입원해서 경과 관찰하는 것이 우선이 되겠습니다. 부정맥 치료 계속 볼게요. 부정맥을 치료함에 있어서 심방 조기 수축, 에이트리얼 프리머처 컨트랙션, 그 다음에 심실 조기 수축, 벤트리큘라 프리머처 컨트랙션 같은 부정맥에는 항부정맥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부정맥이 있다고 해서 부정맥 약을 무조건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심근염일 경우에. 그리고 부정맥 치료제로는 아미오다론이라든지 도피틸라이드 같은 약을 사용을 하고요. 상심실성 부정맥, 수프라벤트리큘레아 타키카디아는 심부전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교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속적이지 않은 심실성 빈맥, 요거는 약물로 치료를 하고요. 지속적인 심실성 부정맥은 심율동 전환술, 쉽게 말해서 전기로 충격을 줘서 정상적인 맥박으로 돌려야 됩니다. 급성 심근염 시기를 지난 환자지만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부정맥이 예견되는 환자, 급성 심근염은 어느 정도 좋아졌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부정맥이 예견되거나 남아있는 환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환자에게는 삽입형 제세동기, 몸 안에 직접 삽입을 해서 위험한 부정맥이 지나가면 전기 충격을 줘서 바로잡는 그런 기계를 몸에 이식할 수 있습니다. 부정맥 치료는 이 정도로 되고요. 그 다음에 항응고 치료 볼게요. 환자 상태에 따라서 항응고제를 사용할 수 있는데, 전신적인 색전이라든지 좌심실에 혈전이 관찰되는 경우 항응고 치료 사용이 일반적으로 표준 치료가 됩니다.
신부전과 함께 심방세동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신부전 플러스 심방세동이 있다. 그러면 항응고제 투약이 권장이 됩니다. 그런데 단순 신부전, 단순 신부전만 있는 경우, 혹은 심박출량이 적은 경우 있죠. 펌프 기능 떨어진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항응고제를 사용하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신부전 플러스 심방세동, 요런 상황일 때만 항응고제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피해야 될 치료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음주, 그 다음에 운동이 있어요. 심근염 치료에 요걸 좀 피하는 게 좋은데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보면은 동물 모델에서 신부전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심근염의 진행과 사망률 상승에 촉진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심근염뿐만 아니라 신부전이 있는 경우에도 악화와 사망률 상승을 이유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사용을 금했다. 그래서 심근염이 있을 때 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사용을 주의해야 되고요. 보통 진통제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거 치료 자체가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거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술도요. 맥주 한 병에 아마 12g 정도 알코올이 들어있는 걸로 아는데요. 딱 맥주 한 병 정도의 이상 마시는 것을 금합니다. 심근염의 위험도, 중증도를 상승시키기 때문에 금하고요. 그다음에 운동은 쉽게 말해서 심장이 너무 일을 많이 해서 힘들어서 지금 퍼져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 자체는 심장에 무리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심근염 초기에는 운동을 좀 줄이는 게 좋습니다. 특히 열이 있는 경우라든지 전신적으로 감염 있는 경우, 뭐 이런 상태에서는 운동하기도 싫겠죠. 운동할 수도 없을 거고, 당연히 운동을 제한해야 됩니다. 자, 면역글로불린 치료는 바이러스성 심근염 치료에는 사용을 해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아직 그 근거가 미약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틴하게 내가 심근염 걸렸다 그럼 무조건 줘야 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근염이 진단된 환자는 심초음파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 이게 뭐냐면 호전 여부, 호전됐는지 아니면 악화됐는지 여부를 심초음파를 통해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심근염 치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에도 또 코로나 업데이트 되는 뉴스가 있으면 공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